2025년의 외식 트렌드 5위는 가성비 소고기집이었습니다. 4위는 초저가 1인 샤브입니다. 3위는 무인매장, 두 번째는 면 요리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입니다. 외식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제일 격차가 큰 메뉴는 초밥, 설렁탕, 민물장어, 바닥까지 개우리 이런 것들이었고요. 근데 덜 양극화된 메뉴들 보면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오늘은 장사고수분들과 함께 저희가 매년 자영업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내는데요. 여기서 내년의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저희가 발췌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의 자영업 트렌드를 회고를 해보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1,900원 생맥주였던 것 같아요. 생맥주가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사실 이제 일본에서 먼저 190엔 생맥주 프랜차이즈 신지다이가 이제 대박을 치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트렌드인데요. 완전 이제 가격을 파괴한 거죠. 근데 이 간판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간판을 보시면 브랜드는 잘 안 보입니다. 생마차라는 것보다 가격을 더 크고 빨갛게 써놨죠. 브랜드는 모르셔도 됩니다. 초가성비로 가격으로 집객을 하는 전략을 취한 거예요. 요즘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MZ세대들이 주머니가 가벼워져서 이제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무턱대고 저렴하면 남는 게 없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스마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1,900원 생맥주 프랜차이즈들은 안주에서 좀 많이 남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운영하시는 프랜차이즈 대표분한테 들은 건데 사실 여기 가보시면 한 5,000원 안팎의 저렴한 안주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주점에서 안주는 보통 10,000원대 초중반 정도였죠. 그런데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가격의 안주는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양이 나오는 안주가 저렴한 건가 가격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단위 가격대로 보면 양이 줄어들어서 단위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싶으니까 가성비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가성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성비 있게 느껴지도록 가격 비교가 안 되도록 메뉴를 개발하시고 가격대를 기획을 하시는 게 지속 가능한 가성비, 스마트한 가성비 전략일 것 같습니다. 싸게 팔아도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이제 내년에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유망할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저희 고수분들이 기고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위는 가성비 소고기집이었습니다. 한동안 무한리필 돼지고기, 돼지갈비, 샤브샤브 이런 것들이 초가성비 경쟁을 벌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소고기로 무한리필을 하거나 이런 가성비 경쟁을 하는 브랜드는 적더라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블루오션 전략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4위는 초저가 1인 샤브입니다. 샤브샤브가 이제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면은 그래도 10만 원이 안 나와서 불황에도 이제 가성비 메뉴로 이제 외식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1인 고객을 타겟팅한 1인 샤브로 조금 변주를 주면은 또 이제 잘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3위는 무인매장. 앞으로도 이제 인건비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무인매장 안에서도 디테일한 아이템은 계속 유행 주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화가 안 된 아이템 중에 또 이렇게 무인화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면 요리였습니다. 가성비 시대에 고정비와 함께 변동비도 엄청나게 치솟고 있거든요.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도 있고 식자재비도 엄청 오르고 있죠. 그래서 마진 요리 좋은 그러면서도 조리 시간이 짧은 메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든 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데이트도 안 해,
동아리 활동도 안 해, 또 회식도 안 해. 이러면서 대학가 상권, 오피스 상권 모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권은 직장인들의 점심 상권입니다.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에 얼만큼 많이 업계 용어로 쳐낸다 그러죠. 빨리 회전을 시켜서 손님을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매출과 직결되는데요. 점심시간에 이제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을 얼만큼 빨리 단축을 시키느냐가 이제 매출과 직결되는데, 면 요리가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진율도 좋고 다른 돈가스나 이런 메뉴들하고 결합해서 세트 메뉴를 만들기도 좋다. 그래서 면 요리는 여러 장사 고수분들이 공통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고 있고요. 대망의 1위는 한식 주점입니다. 2020년에 용용 선생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대박을 냈죠. 그래서 이제 홍콩식 요리 주점이 유행을 했고, 작년과 올해는 이자카야, 일본식 요리 주점이 유행을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이런 피로감 때문에 불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식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이 한식을 먹는다는 건 유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소울푸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한식이 유행한다는 건 유행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좀 실험적, 도전적으로 하는 성향이 좀 위축이 되고, 먹던 거, 저렴한 거,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외식 트렌드는 일단은 한식이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주방대장 민쿵님이 초보 창업자한테 내년도에 유리한 메뉴로 추천해 주신 건데, 역시 보시면 다 한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세계 백화점의 모 지점에서 순댓국 브랜드를 입점시키려고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브랜드를 이제 소개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백화점에 순댓국이 들어간다는 건 잘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냄새가 좀 나는 메뉴잖아요. 그래서 그런 깔끔한 공간에 잘 안 들어갔는데, 그만큼 이제 한식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제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럼 불리한 메뉴는 뭐냐? 단가가 높거나 좀 수요가 좁거나, 그리고 말고기 식당은 사실 너무 생소한 거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숙한 거에 대한 소비, 좀 실험적 소비가 위축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불경기다 보니까 이제 중대형 시장 이렇게 너무 크게 하거나 1인 1조리 메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리 시간, 쿡타임이 길어지는 메뉴들은 이제 점심시간에 쳐내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대량 조리가 가능하고 빨리 조리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 위주로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모두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외식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의 이도원 고수가 써준 내용인데, 상위 10% 가게들의 매출과 평균 매출의 격차가 큰 아이템들은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승자가 될 자신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제일 격차가 큰 메뉴는 초밥, 설렁탕, 민물장어, 바닥까지 개우리, 이런 것들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너무 격차가 다들 크죠. 그래프 보시면 대부분이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덜 양극화된 메뉴들 보면 카레, 우동, 닭갈비, 이런 거는 아직 특정 브랜드나 특정 노포가 장악하지 않은, 승자 독식이 덜 된 대중화된 시장이다.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은 그래도 양극화가 덜 된 시장에서 비벼볼 수 있겠다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풍창심감 백산하로 이런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양승일 고수가 이제 써준 내용인데요. 고깃집 프랜차이즈 대표가 고깃집이 무너졌다고 해요. 회식 수요가 많이 줄었으니까요. 사실 고깃집이 작년에 엔데믹으로 보복적 외식과 네트워킹이 일어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고, 또 객단가가 높으니까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공급 과잉이 됐고 보복적 외식도 한풀 꺾였고, 그러면서 고깃집 시장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게 저녁 회식보다는 점심 회식이라는 키워드로 마케팅을 해보셔라 하는 겁니다. 점심 회식의 검색량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강남, 판교, 여의도 같은 직장인 상권에서 마케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창업자들이 너무 돈이 없다. 그래서 고비용 창업 아이템은 가맹점 늘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가맹 브랜드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황에 좀 그나마 안전한 창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면 창업 비용을 빨리 회수하는 데 유리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는 창업 비용 회수하는데 3년이 넘게 걸리는데, 오른쪽 보시면 이분은 이제 전주에서 라멘집을 2개 운영하는데 한 4평, 5평 정말 작은 가게로 창업을 해서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창업 비용을 회수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들었대요. 대신에 여기서 돈을 벌려면 줄을 꼭 세워야 됩니다. 근데 줄을 어떻게 세우느냐? 소비자들이 줄 서는 거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가게가 그렇게 대단한 가게 아닙니다. 일단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먼저 메뉴판부터 건네서 일단 다른 가게로 가지 않도록, 이게 넛지 효과죠. 이렇게 해보니까 줄을 서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세 개가 다 어려운데요. 중국의 헤이티라는 브랜드는 주문 접수와 제조를 자동화해가지고 한 매장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10명에서 서너 명으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 덕분에 1년 만에 2,350개 점이나 정말 미친 속도의 출점을 할 수가 있었어요. 푸드테크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영업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까지는 모든 상권이 잘 됐고 경제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열심히만 노동 집약적으로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핫플레이스가 생겨났어요. 강남, 명동, 홍대 이런 잘 되는 데 위주로 들어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자본이 많이 드니까 상권 집약, 자본 집약 산업이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배달앱, SNS, 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창업의 생존 비결이 됐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누구나 다 하고 있죠. 배달앱 안 쓰는 사람 없죠. 마케팅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성, 컨셉이 명확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년에도 계속 불황이 이어질 것 같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성비를 추구하되 지속 가능한 스마트한 가성비를 잘 추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우리 장사 고수들도 요즘 생각하고 이제 내년에 대비하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